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지난 1월 처음 구속됐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구치소 내 별도 접견실에서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게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국회 박은정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면회온 대통령실 직원의 휴대전화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 2월 21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통해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재생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모두 녹음됐습니다. 녹음 파일엔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이 키우던 해피와 조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진,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그래, 잘 지내는구만 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피와 조이는 과거 트루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때 받은 반려견입니다. 당시는 헌재 탄핵 심판 막바지 변론이 진행되던 때로 대통령의 부재로 국정 공백 우려가 컸던 시기였습니다. 접견할 때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됩니다. 형집행법 133조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으로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면회온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강아지 근황을 여러 번 물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겐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 라며 물어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기 음식도 괜찮고 교도관들이 잘해줘서 큰 불편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 JTBC는 새로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던 날 변호인들과 1박 2일 접견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20시간이나 별도 접견실에 머문 겁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에선 변호인을 오래 접견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총 20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3월 7일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날입니다. 법원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자는 일과 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 이후엔 접견을 마치고 수감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변호인들과 함께 이를 훌쩍 넘겨 다음 날 새벽까지 1박 2일 접견을 이어간 겁니다. 이때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검찰에게 불법 구금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지까지 냈습니다. 검찰은 다음 날 오후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규정을 어기고 오후 6시를 넘겨 변호인 접견을 한 건 이날뿐만이 아닙니다. 공수처에서 처음으로 강제 구인을 시도했던 1월 20일엔 오전 10시 35분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온종일 변호인 접견으로 시간을 보낸 겁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 제한구역에 있는 별도 접견실에서 전례 없이 장시간 머물고 특히 변호인 접견을 휴일이나 일과 시간 이후에 과도하게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거부하고 수사기관이 쓰는 구치소 공간을 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입니다. 그곳에서 단독으로 변호인을 접견했다는데 일반 수용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휴대전화를 반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단독 접견실 이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하지만 구치소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공무상 출정 조사를 하는 장소에서 단독으로 변호인을 접견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56명을 접견했고 접견 시간은 총 53시간이 넘었습니다. 일반 수용자들이 접견하는 공간보다 넓고 쾌적한 곳에서 특혜를 누린 겁니다.
법무부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휴대전화를 반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교도관 등은 강 전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장면을 목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는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구치소장 허가 없이 이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구치소장이 허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피의자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다른 특혜는 없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네. 그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모인 영치금을 한 달포 보니까 가량 한 달 네, 반 정도. 3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와. 3억 뭐 1,00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영치금을 받았고 이게 이제 지지자들을 통해서 모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계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깜빵 수고 같은 이제 이 메시지들이 같이 들어 있는 이 영치금 송금 내역들이 있었고요. 요거를 80회 정도 인출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영치금 3억 원 가까이가 쌓였는데 네. 그걸 인출을 해요? 누구게 그 인출을 왜 합니까? 개인 계좌 바깥에는 네, 개인 본인의 계좌. 계좌로 이제 바깥으로 인출을 했는데 본인 주장으로는 그 영치금은 400만 원까지 한도라서 그 넘으면 인출할 수 있다는 게 구치소의 설명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밖으로 내보낼 때 이제 뭐 변호사비, 병원비 이제 이렇게 명목을 써가지고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계좌로. 그러니까 이게 최윤순 씨는 100만 원 줬고 와이프는 50만 원을 영치금을 남편에게 이제 보냈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1월 달에 1월 구속됐을 달에. 때.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이외에는 그들은 돈을 넣은 게 없고 나머지 이제 일반인이 이제 이 안타까워하는 일반인 이 네. 부부들이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영치금을 넣었는데 이게 정확히 따져보니까 3억 1,326만 1,707원을 모금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29일까지 52일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냥 그대로 앉아가지고 3억 1,326만 원을 벌은 거예요. 밥도 먹고 대통령 연봉보다 높지 잠도 않나요? 자고. 너무 높죠. 게다가 자기가 모금한 영치금을 300에서 400만 원씩 81회에 걸쳐서 3억 700만 원을 출금했고, 그러니까 쓴 거는 얼마 안 된다는 거고. 지난 7월 15일과 16일에는 본인 계좌로 송금했고 나머지는 딴 데다가 이제 송금을 다 했다는 건데 이게 보통은 400만 원 넘어가면은 개인 계좌를 하나 만들어줘서 거기다가 조금 넣어놓고 이제 모자라면 또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너무 돈이 많으니까 외부로도 보내버렸나 봐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영치금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2등의 영치금이 1,900만 원 정도였대요. 2등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5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구치소의 2등이랑 네. 비교해 보니까 네. 압도적이다. 1등이다. 근데 이 돈을 보낸 사람들이 이 77억 원 재산을 신고했던 윤석열보다 얼마나 부자겠어요. 나는 부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왜 보냈을까요? 특히 저희에게는 뭐 흉물스러운 빤스 난동인데 네. 누군가에게는 고독한 옥중투쟁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고독한 옥중투쟁으로 보는 사람들의 정신적 심리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또 따져봐야 되지만은 그런 또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안해동하는. 네. 하여튼 영치금이 3억 원 정도가 쌓였고 그중 상당 대부분을 이제 개인 계좌로 송금을 했다.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이 구치소 관련 뉴스는 이 정도 할까요? 네,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이냐 사실 한 번은 끌어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검의 이 정중한 태도를 보면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기소가 돼서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아니 끌고 오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들어놓으면 뭐 할 수가 없지. 지금 저는 그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윤석열을 끌어내는 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2번이나 시도했는데 시도 자체도 제가 보기엔 되게 부실하게 했지만 실패의 경험이 결국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좀 부담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은석 특검한테 물어봤어요. 네. 조은석 특검이 이제 한덕수 구속 기각된 다음에 갑자기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불구속 기소 후에 또 추가 개선에 추가 영장 청구할 거냐. 그다음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 있느냐. 근데 이제 아직 답은 안 왔는데 뭐야 답이 왔다는 줄 알았어. 답은 질문을 이제 하셨다는 거군요. 질문했고 아. 답은 내일이나 좀 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번에 바쁘셔가지고 하루 꼭 지난 다음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란 특검에서는 아마 더 이상은 그걸 못 하는 것 같고 이 조은석 특검에서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아니 근데 구치소장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구치소장이 그동안은 봐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특혜도 그렇죠, 좀 봐줘서 주고. 된 예,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구인 과정에서도 조금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줬으니까 적극적으로 못한 거지. 사실 구치소장이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뭐 물론 이제 진술을 억지로 말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조사하는 데까지 끌어안칠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근데 그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감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아 실효성이 없다. 네, 무슨 실효성이 실효성은- 있어요? 뭐 본인이 그러잖아요. 난 얘기도 안 할 텐데 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걸석 재판이라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증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나 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걸석 재판이 별로 본인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아니 뭐 나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뭐 여기서 내가 안 나간다 한들 뭐 그리고 나가서 무슨 변론을 한들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네. 그러니 안 나가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헌법의 수호자였었는데 헌법에 규정된 그 절차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네네네. 가서 입을 다물고 있든 뭘든 그건 당신 네네네. 자유지만 네. 그러나 검사 출신이고 네. 그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법적 절차는 네. 최소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안 한다라는 것들이 이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완전히 그냥 속된 얘기로 배째라라고 가는구나. 네. 그러면 저는 뭐 이거 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 국민들도 알게 됐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됐으니. 근데 이제 집행을 한다는 거, 법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를 둘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판사는 그런 걸 해야죠. 그거 하라고 판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아니 골석 재판 할 수 있지만은 골석 재판이 아니라 네.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완결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판사의 기본 임무인데 그걸 직위원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뭐 저는 그걸 이제 지적한 거죠. 네. 혹시나 그리고 다른 뭐 어떤 재판을 하는데 어떤 범죄자가 자기가 이제 형이 뭐 나는 어쨌든 뭐 무기징역 나올 것 같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일 것 같다. 이래서 나는 뭐 조사도 필요 없고 재판도 안 나갈란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조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걸석 재판으로 혹은 뭐 조사도 그냥 뭐 다른 정황 조사만 하고 이렇게 끝낼 이건 안 되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잊혀진 이름 직위원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자, 하여튼 윤석열 네, 구치소 직원들 관련해서도 약간 이렇게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검사나 수사관들만 이용하는 그 공간을 내어줘서 거기서 이제 변호사랑 접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든지 9시에서 6시 이후에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주말에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규칙에 어긋나는 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순회점검팀, 교정본부의 순회점검팀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 순회점검팀도 그렇고 순회점검팀에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뭐 감찰관이 공석이긴 합니다만 징계시효가 보통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찰관이 그 교정본부 직원들도 감찰관실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하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것도 놀라웠었는데 강희구 전 부속실장 네, 대통령실 접견을 할 때 휴대폰을 반입한 네, 네. 정황도 발견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차상 그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수사관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조사 접견실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 접견실을 들어갈 때도 가지고 있는 이 일체의 그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걸 못 가지고 들어간다는 걸 안내를 받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강희구 전 실장이 그런 절차, 제대로 된 몸수색 절차라던가 혹은 소지품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휴대전화를.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가지고 들어간 휴대전화를 통화까지 시켜줬다는 것인데, 예. 그거는 그 규정 위반, 누가 그걸 허용했는지 규정 위반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서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뭐 아주 그냥 형법적으로 중하게 본다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도록 해서 다른 사람하고 말을 맞추도록 했다 그러면 뭐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강희구 실장 입장에서. 그렇죠. 그 강희구 전 부소실장의 핸드폰을 압수를 해서 네네. 누구랑 통화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좀 파악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일부 뭐 압수수색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통화 내역 조회라던가 이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진위는 밝혀서 책임을